자, 오늘 역시 모의고사 진행해 보는데요. 지난주에는 2018년도 4월 걸 했습니다. 오늘 2018년도에 실시했습니다. 2019학년도 6월이 되는데요. 문제를 여러분들이 좀 꾸준하게 좀 풀어보셨으면 알겠지만 이제 문제 난이도가 점점 올라간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즉 앞에 우리가 2014년, 15년 이런 거에 비하면 말이에요. 자, 질문사항이 7번 해달라고 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6월에 7번부터 먼저 한번 들어보죠. 그림 가는 물체 A하고 B를 했습니다. 가에서는 A하고 B가 실로 연결되어서 힘 F로 당기고 있네요. 그림 나는 A하고 C가 연결되어서 역시 힘 F로 당기고 있었습니다. C의 질량은 B 질량의 3배랍니다. B를 1kg이라 놓을게요. 그럼 C의 질량 얼마나? 3kg에 놓으면 되는 거죠. C의 질량은 B 질량의 3배입니다. C는 수평면과 나란하게 당기고요. 등가속 직수 운동하는데요. A의 가속도의 크기는 가에서가 나에서의 2배다. 이쪽은 2A의 가속도가, 이쪽은 A의 가속도가 거린다는 뜻입니다. 확인됐습니까? 우리가 F 이꼴 MA 때릴 거 아닙니까? 그지? F 이꼴 MA 때리는데 가속도가 2배 나왔다는 것은 질량이 절반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가속도가 반 나왔다는 것은 질량이 2배라는 뜻이죠. A의 질량을 모르겠으니까 M이라고 넣어볼까요? 질량 B가 몇 대 몇이라고? 1대 2가 되는 거죠. F 이꼴 MA를 통해서 가속도가 크다는 것은 질량이 그만큼 작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요. 질량비는 가속도비가 2대 1이니까 가속도가 2대 1이니까 질량비는 1대 2가 되겠네요. M 플러스 1kg짜리의 2배 하면 M 플러스 3kg짜리가 나옵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 가속도비가 2대 1, 질량비는 1대 2 말입니다. 되겠습니까? 2M 넘어가니까 M만 남네요. 요거는 3kg짜리고 2 넘어가니까 1kg짜리입니다. M은 1 쓰면 되겠네요. A 질량은 1kg짜리입니다. 그래서 1 합해서 2kg짜리에 대해서 그지? 그럼 여기는 4kg짜리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할 수 있네요. A의 질량은 B의 질량과 같습니다. 예, 1kg짜리로 같습니다. C의 작용은 R자 힘의 크기는 했습니다. 뭐 기왕비사 이렇게 했으니까 그지? 힘 F를 얼마 넣을까? 4N 넣을게요. F 이꼴 1, 3, 4kg에 대한 가속도 A로 1m/s 적고 쓸게요. 마찬가지죠. 힘 F 4N 넣을게요. F 이꼴 MA 되겠습니다. 1 합해서 2kg짜리에 대한 가속도 2A가 걸리고 있죠. 2m/s 적이 되겠습니다. 확인됐습니까? C의 작용 R자 힘의 크기를 구하랍니다. C의 작용 R자 힘. 우리는 F 이꼴 MA 때리는 거잖아요. 그지? C의 작용 FC의 작용 R자 힘의 크기는 하겠습니다. 3kg짜리에 1m/s 제곱 가속도가 걸리겠네요. 3N입니다. B의 작용하는 R자 힘의 크기겠습니다. B의 작용 R자 힘의 크기. 역시 F 이꼴 MA 때리겠습니다. 1kg짜리에 2m/s 제곱. B의 작용 R자 힘의 크기는 2N 될 수 있겠네요. 3배라고요? 그렇지 않네요. 1.5배네요. 되겠습니까? 가에서 실이 A를 당기는 힘 했습니다. 실이 A를 당기는데 이 실에 걸린 장력 T죠. 되겠습니까? 장력 T에 의해서 A가 끌리거든요. 이건 A에 걸릴 R자임이 되겠고 A에 걸릴 R자임 2N이 되고 있습니다. 나에서 실이 C를 당기는 힘 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실이 C를 당긴다는 것은 C가 이 실을 당긴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A가 B를, B가 A를 무슨 관계? 장관적 관계. 실이 C를 당긴대요. C가 C를 당긴대요. 역시 마찬가지. 실에 걸릴 장력 T를 묻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A에 걸릴 R자임이 되겠고 1N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나에서 실이 C를 당기는 힘의 크기 1N, 여기는 2N. 같지는 않죠. 확인됐습니까?
또 다른 질문? 9번? 너무 멀리 가지 마요. 그냥 써보세요. 자, 9번 문제입니다. 우주선 A가 있었대요. A의 우주선이 달리는데요. 이 A의 우주선은 광속의 60% 0.6c로 달려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P, Q를 있는 우주정거장 P와 Q를 있는 그리고 P에 대해서 Q는 정지해 있고요. P에서 관측한 A의 속력은 0.6c라고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거리는 6 라이트이어 6광년이 되고 있네요. 알겠습니까? 기억 A에서 관측할 때 했습니다. A에서 PQ 사이 거리는 6광년보다 했어요. PQ 사이 거리는 정지해 있는 사람이 볼 때 6광년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빨리 달리다 보면 어떻습니까? 하면 길이 수축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이 A라는 사람은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 거리는 6광년보다 짧게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굉장히 빠르게 달리면 하겠습니다. 이처럼 빠르게 달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시간 팽창이 길이 수축이 그리고 질량의 증가를 보게 됩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A가 볼 때는 6광년보다는 좀 짧게 보여요 하겠다고요. 이래서 그럼 얼마나 짧게 보입니까 하는 것은 여러분들 로렌츠 인자 감마라고 쓰는데요. 로렌츠 인자 감마 루트 1-c제곱분의 v제곱 분의 1 되거든요. 근데 감마로 하니까 좀 일이 복잡합니다. 이거 또 힘든데 분의 1 하니까 훨씬 더 복잡하죠. 그래서 내가 z라고 쓸게요. 감마 분의 1을 쓸게요. 루트 1-c제곱 v제곱 이렇게 쓰겠습니다. 속력 v가 얼마라고? 광속의 60%로 달려요. 0.6 넣겠다는 거죠. 0.6의 제곱이면 0.36이 되고 1-0.36, 0.64, 0.8의 제곱이니까 얘는 0.8만큼 나옵니다. 그래서 기억에 A가 본 PQ 사이의 거리는 6광년보다 짧아 보입니다. 얼마나 짧아 보입니까 하면 이 Z만큼 짧게 보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이만큼 짧게 보입니다. 그래서 4.8광년의 거리잖아 라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만약에 속력 V가 0.80 광속의 80% 떨리면 이 Z인자 값은 0.6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6광년을 0.6으로 느낀다는 뜻입니다. 만약 광속 V가 0.99c 광속이 99% 달리면 이 Z인자 값은 0.14 됩니다. 6광년은 0.14밖에 못 느낀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만약 광속 V가 속력 V가 광속의 9999 광속의 99.99%로 달리게 된다면 이 Z 값은 0.014가 되는데요. 6광년의 0.014 그러니까 100분의 1 정도만 느낀다는 뜻입니다. 이해했어요? 그래서 A가 관측할 때 PQ 사이 거리는 6광년보다 짧습니다. 얼마나 짧습니까? 0.8배만큼 짧아야 됩니다. 광속이 속력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이 길이는 더 짧게 느껴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시간 팽창이라는 이름을 쓰잖아요. 시간 팽창. 시간 팽창은 정지해 있는 P가 볼 때 하는 거예요. 지금 광속이 60%로 6광년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시간 팽창에 대해서는 정지해 있던 P에서 흐른 시간은 하겠습니다. 요게 60%의 광속으로서 6광년 날아가니까 P에서 흐른 시간은 10년이 흘렀어 라고 합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런데요 A에서 흐른 시간은 어떻습니까? 해요. P가 볼 때 저 사람은 좀 시간이 느리게 가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얼마나 됩니까? 하면 0.8만큼 말입니다. 10년의 0.8만큼 즉 8년 흘렀네. P가 볼 때는 그지? 그래서 P에서 흐른 시간은 또는 A에서 흐른 시간은 8년 흘렀다고 느끼는 거죠.
맞는 얘기겠습니까? 그러니까 A 입장에서는 나는 8년 걸려서 광속의 60% 날려갔으니까 68, 4.80에 갔잖아. 이렇게 얘기가 맞아떨어지는 거죠. 맞는 이해됐습니까? 만약에 A가 광속의 80% 날아가게 되면 지구에서 10년 흘렀잖아. 그 때문에 저 우주선에 있는 사람은 6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요. 광속이 99% 날아가요. 지구에서 10년 지났으면 1.4년밖에 안 지났잖아. 이렇게 얘기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굉장히 빨리 가면은 빨리 달린 사람을 피해서 볼 때는 여기는 좀 시간이 더디게 흘렀는데요.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물론 A 입장에서도 난 8년만 도착했는데 니들은 10년 만에 도착했다고 얘기하냐고 이렇게 서로 시간 차이가 나는 거야. 말이 이해되겠습니까? 아직 기억만 해놨습니다. 요거 정리해 주십시오. 기억은 길이 수축에 대한 내용으로 소개했고요. 시간 팽창은 아직 소개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니은이 시간 팽창에 대한 내용인 것 같네요. 일단은 니은까지 해봅시다. 니은까지. A에서 관측할 때 P가 지나는 순간부터 Q까지 도달할 때는 됐습니다. 이건 P가 볼 때 10년 걸린 거고요. A가 볼 때는 난 8년밖에 안 걸렸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니은이네요. 그래서 A의 흐른 시간은 10년이 아니라 그것의 절대인자만큼 8년만 흘렀다. 이렇게 얘기되겠습니다. 10년이 아니라 8년입니다. 이해됐어요? 정리해 주십시오. 기억 니은까지 해왔습니다. 자, 그럼 뒤로 보겠습니다. P에서 관측합니다. A가 P를 지나는 순간부터 Q의 빛 신호가 다시 원래의 P한테 되돌아올 때까지 16년이 걸립니까? 라고 써요. 앞에 문제가 뭐냐면 P에서 관측할 때 PQ사이 거리는 6광년이고요. 우주선 A가 Q를 지나갈 때 Q에서는 P를 향해 빛이 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엔 관측한다는 것은 우주선 A가 P에서 Q까지 갈 때는 10년 걸렸죠. 되겠습니까? 그럼 Q에서 빛이 왔어요. 빛이 Q에서 다시 P까지 올 때 6광년이니까 빛이 오면 6년 걸리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합이 16년 걸렸다. 이것이 맞다 하는 거죠. 말씀 알겠습니까? P에서 관측합니다. A라는 우주선이 Q에 도달했을 때 Q에서는 우주선 왔어요 하고 빛신호를 보내는 거죠. A가 Q까지 가는 데 걸린 시간과 Q에서 빛으로서 P까지 오는 데 걸린 시간 두 개 합해서 16년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얘기는 옳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됐어요? 상대성 하면서 우리가 보통 이제 관심 있는 게 아무래도 특수상대성 이론이에요. 굉장히 빨리 달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는데 요 세 가지 알겠어요? 일반 상대성 이론은 그렇게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고요. 그리고 새 학제 들어서는 2020년부터는 일반 상대성 이론은 어디로 갔습니까? 물리 2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물리원에서는 특수상대성 이론 요 세 가지만 다룹니다. 굉장히 빨리 달리잖아요 하면
자기는 시간이 그렇게 더디게 가는 줄 몰랐는데 남들이 보니까 나는 내 시간이 느리게 갔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길이 수준. 내가 볼 때는 이 길이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짧은데요 라고 얘기하는 게 길이 수준. 알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운동 에너지 할 때 2분의 1 mv 제곱하잖아요. 그지?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질량이 일정하면 속력에만 이제 의존한다라고 했는데요. 근데 속력이 빨라지다 보면 자체의 질량도 증가해요. 그래서 더더더 가속시키기가 어려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량이 굉장히 빨리 달리고 보면 질량은 0.8분의 1로 늘어났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질량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얘기되지는 않네요. 질문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대신 우리가 E 꼴 델타 M 질량 감소에 대한 C제곱 그거 배웠죠. 델타 M 질량 감소에 대해서 C제곱 하면서 방출된 E 하면서 핵 분열 또는 핵 융합에서 방출된 에너지. 그래서 질량도 에너지입니다 하는 것들이 질량 증가하면서 얘기 나오는 바가 됩니다. 질량이 몇 배 증가했어? 이런 질문은 없고요. 됐어요? 질량도 곧 에너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주선이 가속시키기가 처음에는 가속시키기가 쉬웠는데 가면 갈수록 가속시키기가 어려워진 것은 우주선의 질량이 속력이 빨라지면서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은 거의 매 회차 모의고사에 하나씩 실려 있습니다. 거의 지금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거 오늘 배웠던 이거를 앞에 문제에다가 한 번씩 더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매번 비슷한 패턴이에요. 누가 받느냐, 정지에 있는 P가 받느냐, 움직이는 A가 받느냐 그런 것들이에요. 이해됐어? 자, 7번, 9번 해봤습니다. 또 다른 질문 뭐 해볼까요? 어? 20번 문제. 네, 역시 역학의 킬러 문제가 되겠네요. 자, 20번 글자가 맞나요? 그림은 물체 AB가 있어요. 처음에 B의 위치가 여기 돼 있었고 A의 위치가 이쪽에 돼 있었습니다. 실로 연결되어서 점 P 포인트에 가만히 있었어요. 놓았는데요. AB가 함께 등가속 운동을 하는데 A의 나중 위치가 P, Q 이렇게 2L만큼 내려왔습니다. 그렇다면 B 역시 이렇게 2L만큼 올라가는 B의 위치가 될 겁니다. 색깔 구분해봤습니다. 되겠습니까? A가 B가 이렇게 움직였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되겠나요? 근데 Q점을 지나오면서 실이 끊어졌대요. 그 말은 이제 A 혼자 이렇게 R점까지 내려온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길이는 L에 해당합니다. A가 P에서 Q까지 운동한 동안 P에서 Q까지 움직이는 동안 A의 운동의 증가량은 A의 이 P 증가량은 B의 이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네요. 이 K 운동의 증가량은 B의 중력 포텐셜이지. 이 P 증가량의 5분의 4배고. 그지? A의 운동 에너지는 R점에서가 Q점에서의 4분의 9배입니다. R에서의 EK A의 운동 에너지는 4분의 9배랍니다. Q에서의 EK A의 운동 에너지의 4분의 9배입니다. 이런 말이 적어놨습니다. 문제 확인했습니까? 되겠나요?
그러면서 이제 AB의 질량비가 몇 대 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문제 이해됐습니까? 숫자가 분수로 써서 참 더러운데요. 그치? 한번 봅시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케 운동 에너지라 하는 것은 Q점은 내가 이 파란색에서 썼습니다. 2분의 1 A의 질량이 있을 것이겠고요. 속력의 제곱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R점에서 운동에너지 2분의 1 A의 질량이 있을 것이겠고요. 속력의 어떤 제곱이 있을 겁니다. 근데 4, 9 숫자를요. 이걸 2V의 제곱, 2V의 제곱에 대해서 이거는 3V의 제곱이면 4분의 9배가 되겠죠. 이해됐어요? 말뜻 하겠습니까? 되겠니? 즉 A가 정지 상태에서 속력 V가 0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2V가 됐는데요. 실이 끊어지면서 혼자 내려왔잖아. 그지? 혼자 내려오면서 3V가 됐잖아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V 될 때까지 실에 연결됐으니까 얘도 정지 상태였다가 2V까지 속력이 올라갔잖아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Q점에서 실이 끊어졌으니까 얘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일종의 2V로 연직투상하는 상황일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주십시오. 페이지 194쪽 표입니다. 194쪽 맨 마지막 25문제네요. 쌤 풀어봤어요? 아, 그럴 일 없어요. 단 한 번도 예측이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P에서 Q까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치? P에서 Q까지 내려왔어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이해됐어요? 그렇다면 역학 에너지 보존 법칙을 통해서 A에서 B, P에서 Q로 내려온 동안 감소한 건 누구니? 라고 생각하면 A의 EP가 감소했습니다. A의 위치 에너지가 감소했습니다. A 위치 에너지가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A의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면서 속력이 빨라지다 보니까 A의 EK 운동 에너지는 증가했고요. 또한 B라는 놈은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B의 EP도 증가했고 또한 B의 운동 에너지도 증가했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올라가면서 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A가 P에서 Q까지 내려오면서 위치 에너지가 감소했는데 그로 인해서 A는 속력이 빨라져서 운동의 증가, B도 역시 올라가면서 위치 증가 및 속력이 빨라지면서 운동의 증가. A의 위치 에너지 감소량이 나머지 세 놈의 위치 운동 에너지 증가 합과 크기가 같다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보존 법칙입니다. 자, 그렇다면 B의 EP가 5분의 4배 하면 A의 운동 에너지라고 했잖아요. 그치? B의 EP를 5E라고 한번 써보면 A의 EK는 4E라고 쓸 수 있을 것이야. 어때요? 괜찮죠? 되겠나요? 왜 수는 4E를 씁니까? 근데 이걸 보시면서 2분의 1 A의 질량에 대해서 2V 제곱 이걸 뭐라 쓴다고? 이걸 4E라고 쓰면 되는 거잖아. 그치? 되겠나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A의 운동의 증가량이 여기 얼마? 4E. B의 위치의 증가량은 5E. 이렇게 쓸게요.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정리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렇게 Q에서 R까지 내려오는 동안 해봤습니다. Q에서 R까지 내려오는 동안 이제 B는 신경 쓸 거 없죠. Q에서 R까지 내려오는 동안 A의 이 P 감소는 하겠습니다. 당연히 A의 EK 운동에너지의 증가로 나오게 되겠죠. 이해됐어요? A에서 속력이 빨라졌습니다. 그만큼 A의 위치 에너지가 감소했고 운동 에너지가 그만큼 증가했습니다. 라고 보고. 자, 그렇다면 R점에서 A의 EK는 했습니다. 2분의 1 A의 질량에 대한 속력 2V 제곱을 4, 1 했거든. 3V의 제곱이에요. 이거 9이에요. A의 운동의 증가량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A점을 지날 때는 4E였다가 R점을 지날 때는 9E가 되다 보니까 요거는 5E만큼의 에너지 증가량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렇다면 A의 EP 감소량은 L만큼에 해당하는 놈이 되겠죠. 이해됐어요? L만큼 내려오는 과정에서 A의 위치 에너지가 감소했는데 그 크기가 5이랍니다. 그렇다면은 2L 내려왔잖아요. 2L 내려왔을 때 A의 위치 에너지 감소량은 L 내려올 때 5이니까 얘는 12죠. 이해됐어요? L 내려오면서 5E의 위치 에너지 감소를 봤습니다. 5E만큼의 운동의 증가를 봤습니다. 2L 내렸으니까 12만큼의 A의 EP 감소를 보게 됩니다. B의 EK 증가량은 이만큼입니다. 지금 계속 역학에너지 보존 법칙을 응용하고 있는 과정이다. 됐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입니다. B의 질량에 대한 A의 질량의 비를 물었습니다. 운동 에너지는 했는데 어차피 지금 B도 여기서 2V고 여기도 2V잖아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인데요. 속력은 서로 같아요. 근데 A의 EK는 4E, B의 EK는 2라고 했던 것은 에너지비가 4배 나온 것은 속력이 똑같으니까 질량도 A가 4배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해볼만 하겠습니까? 해볼만 하겠어요? 역학에너지 감소량 했었고요. 그게 뭐 4분의 5배입니다. 또 4분의 9배입니다. 라고 했을 때 속력을 V로 놓을 게 아니라 2V로 놓으면 숫자가 이쁘게 떨어집니다. A의 속력을 V로 놓을 게 아니라 2V로 놓으면 그지? 4로 놓으면 이쪽이 3V 나오면서 점수가 이쁘게 나오게 됩니다. 분명히 그죠? 역학에너지 보존 법칙 하면서 여러분들이 시험일 이미 6단원 쪽에 중3으로 6단원 쪽에 뭐 에너지 보존 법칙 이런 쪽의 문제를 풀어본 사람들도 느끼겠지만 중3원이었던 역학에너지 보존 법칙이랑 뭐 크게 다르지도 않습니다. 기본 개념은요. 그래서 각 지점의 모든 역학에너지를 다 쓰십시오. 합이 보존됩니다. 또는 누군가 감소한 게 있으면 누군가 증가한 게 있잖아요. 그 얘기들인 거예요. 다만 중3에서 보통 하나의 물체가 움직였다면 여기서는 이제 두 개의 물체가 움직이는 그리고 중간에 실이 갑자기 끊어지면서 따로따로 생각해 달라는 그런 형식으로 나오는 거죠.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어려워요. 그렇다고 해서 도저히 뭐 이해할 수 없는 뭐 그런 언어로 얘기한 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풀 때 내가 이 색깔을 좀 자꾸 쓰는데요. 왜냐니까 어느 지점인지를 표시를 할 때 좀 색깔이 있었으면은 좀 공부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좀 레벨이 올라간 뒤에는 뭐 그냥 연필 하나만 쓴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왔다리 갔다리 해야 되잖아요.
자, 또 다른 질문 해볼까요? 뭐 있을까요? (12번) (14번) 같은 건 전자기 같은 건 잘 풀었습니까? 12, 14번 잘 풀으셨습니까? 자, 여러분들 그럼 안 풀었어요? 아직? 안 풀었어요? 자, 12번과 14번 전자기 파트에 해당합니다. 14번은 대놓고 뭐 그냥 전류의 작용인 것 같고요. 반면 12번은 전자기 유도 현상인 것 같은데요. 해볼 수 있도록 하십시오.